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팀F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큐텐 구영배 대표와 팀원 위메프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류화연 위메프 대표는 상품권 정산 지연은 알고 있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큐텐 구영배, 팀온 류광진, 위메프 류화현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법원에서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큐텐 구영배 대표는 1조 5천억 원대 정산 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2년 전 위기 징후를 알고도 미정산 금액을 금융감독원에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정산 사태 2년 전부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돼서. 하지만 뒤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작년 말부터 위메프가 빚의 늪이다라고 말했고 상품권 지연 사태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랑은 좀 다르게 상품권 정산이 좀 지연된 거 알고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의 늪이다, 빚의 늪이다 이런 표현했었고요. 각 대표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신문은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들 경영진 3명은 계열사들이 입점업체에 정산해줄 대금 1조 5,950억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팀원과 위메프의 자금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두 회사의 자금 671억 원을 횡령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깜짝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내 따돌림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증언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뉴진스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국내 엔터 공룡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의 폭로는 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한이를 참고인으로 불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는 없어 현직 아이돌이 국감장에 서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랐는데 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팬소통 커뮤니티를 통해 나 결정했다.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어 걱정은 하지 말라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 팬들을 위해서 나가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결정 배경에는 최근 뉴진스 부모들과 소속사의 진실 공방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매니저가 소속된 또 다른 하이브의 자회사는 CCTV 화면과 구성원 확인 결과 따돌림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뉴진스 부모들은 특정 장면만 CCTV 영상이 삭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는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뉴진스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요르단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경기는 조 1위 자리가 걸린 중요한 한판인데요. 주장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대표팀이 지난 아시안컵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까요? 김종혁 기자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홍명보는 이번 요르단전에 손흥민 없이 나섭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월드컵 예선에 뛰지 않는 건 약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레바논, 2월 시리아와의 두 차례 원정 경기에
허벅지 부상으로 빠진 바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지만 당시 대표팀은 레바논에 1대0, 시리아에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플랜 B를 준비했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선수가 손흥민을 대신할지 주목됩니다. 손흥민이 잠시 놓은 주장완장은 김민재가 차게 됐습니다. 김민재는 홍명보 수비의 중심이자 황희찬, 황인범, 황문기 등 대표팀 96라인의 간판입니다. 김민재는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대표팀이 요르단의 빠른 역습을 제어하지 못하고 0대2로 패할 때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습니다. 벤치에서 한국 축구의 참사를 지켜봤던 만큼 주장으로 이번 요르단전에 나서는 각오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르단전에서 공격을 풀어줘야 할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2차에선 6경기에서 4골을 넣고 도움 3개를 기록하며 대표팀의 확실한 공격 루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할 전망이지만 상황에 따라 홍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 패배를 서력하고 B조 선두에 오르겠다는 축구대표팀. 홍 감독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요르단과의 한판 승부는 오늘 밤 11시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벌어집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날씨를 통제한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이 가세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6개 주를 핥히고 지나간 이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거짓 주장과 음모론이 확산했습니다. 정부가 날씨를 통제한다거나 기업들이 리튬을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폭풍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음모론에 가세하고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 주장을 반복하자 대국민 담화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For the last few weeks, there's been a reckless, irresponsible, and relentless promotion of disinformation and outright lies that are disturbing people. Former President Trump has led the onslaught of li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재난관리청 예산을 불법 이민자를 위해 사용한 탓에 허리케인 피해자를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이런 주장을 검증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반복하며 정부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날씨를 조종한다는 황당한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의 이름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허리케인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보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Now the claims are getting even more bizarre. Congresswoman Marjorie Taylor Greene, a congresswoman of Georgia, is now saying the federal government is literally controlling the weather. We're controlling the weather. It's beyond ridiculou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5차 범인의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올해 노벨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의 주인공들도 모두 AI를 연구한 성과가 인정된 건데요. 기초과학에서도 AI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본격적인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화학상 수상자로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 등 3명을 공동 선정했습니다. 허사비스는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으로 잘 알려진 알파고의 개발자이자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한 주역입니다. But I think it's been, pretty amazing to see the effect of AI on the other sciences and as a tool, and I think we'll probably start seeing more of that. But 구글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존 점퍼는 1952년 이래 첫 30대 노벨 화학상 수상자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The purpose of the Nobel is to recognize the impact of science on society, on the world. Today and now, AI is changing science, and I think it's just such an incredible and prestigious prize. 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미국의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역시 AI 기술을 활용해 단백질 연구를 해온 석학입니다. 화학상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물리학상도 AI가 석권했습니다. 두 명의 공동 수상자 모두 AI의 대가로 과학계에선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노벨상에서 이변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AI가 단순한 기술적인 도구를 넘어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But quite a few good researchers believe that sometime in the next 20 years, AI will become more intelligent than us. And we need to think hard about what happens then. 특히 이번 수상자 대부분이 AI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벨상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AI의 광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